헤로도토스의 역사 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테르모필레는 공중 목욕탕이었다입니다. 테르모필레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다들 영화 300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곳에서 근육질 남자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전사들과 함께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와 맞서 싸웠던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세르크세스는 왜 그리스를 공략했을까요? 우리 영화 300에서 보면 인물 크세르크세스는 저승에서 온 사자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는 이렇게 악독한 인물이었을까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는 마라톤 전투에서 패한 아버지의 복수를 꿈꿉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에 사신을 보내죠. 그리고 왕 레오니다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흙과 물을 제공하라고 말이죠. 우리와 싸워봤자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오니다스는 페르시아의 사신을 우물에 빠뜨리고 말죠. 크세르크세스는 직접 원정을 계획하고 사르데이스까지 이동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 황제는 굳이 이렇게 멀고 먼 아테네까지 직접 원정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이런 고생스러운 행군을 했을까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에서 아나톨리아 반도의 사르데이스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 있었습니다. 단지 왕의 길이라고 하는 좋은 고속도로가 뚫려 있을 뿐이었죠. 바로 그 사르데이스에 집결한 크세르크세스는 지역 동맹군들을 규합을 해서 헬라스폰토스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는 왜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을까? 저는 그 이유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아마도 황제권의 확립을 위해서라고 봅니다. 이 패권을 쥔 페르시아의 황제는 지역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황제의 권위가 상당히 손상되기 때문이던, 식민지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이를 제압하지 않으면 황제의 권위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또 마침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그곳은 장수를 보내 제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은 직접 사르데스에서 동맹군을 이끌고 헬라스폰토스를 건넙니다. 그때 이 크세르크세스는 해협에 배다리를 건설하도록 지시를 하죠. 아마도 페니키아의 배들이 주로 참전했을 텐데요. 에게해 쪽에 314척, 흑해 쪽에 360척의 배를 줄로 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크세르크세스가 이 다리를 건너 돌아갈 때까지 이 다리는 건재했다고 합니다. 아테네군이 이쪽까지 쫓아와서 이 배다리를 끊을까 봐 황급하게 달아났다고 헤로도토스는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헤로도토스는 사실 뻥쟁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아테네 극장에서 청중들을 모아놓고 이 페르시아의 전쟁 이야기를 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약간의 뻥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뻥쟁이 헤로도토스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 군인 숫자입니다. 자, 아시아에서 온 함선수는 1207척인데 한 척당 200명으로 하면 해군이 24만 1400명이 되고요. 기타 다른 지역에서 온 선원을 포함하면 해군은 51만 7610명입니다. 또 보병은 170만 명이고 기병은 8만 명이었다. 아라비아의 낙타병과 전차병은 2만 명이다. 따라서 해군과 육군을 합하면 231만 7610명이다. 이 숫자는 전투원 뿐이고 종군한 하인들과 군량 수송 선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헤로도토스는 7권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꽤 숫자가 많습니다. 해군과 육군을 합치면 23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여기 페르시아의
예, 군대는 한 2만 명이었다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230만의 숫자는 어떻게 세었는가? 헤로도토스는 그 세는 방법을 책에 기록 남기고 있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먼저 1만 명의 병력을 광장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촘촘하게 세운 다음에 그 병사들의 주변을 벽돌로 쌌습니다. 둥그렇게요. 그런 다음에 병사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다른 병사들을 또 채워 넣습니다. 그럼 1만 명이 되죠. 그리고 나오게 하고 또 1만 명을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230만 이면 230번 이렇게 셌다는 얘기죠.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셌다고 헤로도토스는 또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병력이 헬레스폰토스를 건너서 트라키아 지방을 지나서 이제 테르모필레에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레오니다스를 대장으로 한 스파르타 연합군이 이제 테르모필레로 갔다 그러죠. 우리 영화에서는 근육질 남자 300명이 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5,200명이었습니다. 중무장 보병이었는데 스파르타에 있는 실제 300명이었고요. 테게아와 만티나이에서 각각 500명, 아르카디아의 오르코메노스에서 120명, 나머지 지역에서 1000명, 코린토스에서 400명, 플레우스에서 200명, 미케나이에서 80명, 보이오티아에서 700명, 테바이 400명, 포키스인 1000명. 그러니까 아테나가 빠졌네요. 아테나는 아마 그 지역 도시를 지키는 걸로 하고 나머지 도시들에서 연합군이 구성이 돼서 5,200명이 테르모필레에 집결한 걸로 이제 헤로도토스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여기다가 이 시민 한 명당 몇 명씩의 이 노예들이 통상 따라가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한 10,000명 정도는 여기 테르모필레에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또 300의 영화 장면에는 이제 이렇게 지옥에서 온 괴물 같은 페르시아군들이 진군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테르모필레라는 곳에 이제 두 부대가 집결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르모필레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헤로도투스의 책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흡사 이곳이 계곡이 아닐까, 양쪽에 큰 절벽으로 있는 아주 좁은 길, 그런 협곡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이곳에 가봤는데요. 그곳은 전혀 협곡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면 남쪽에 아주 높은 산이 있고요. 그 위에는 논밭처럼 보이죠. 잘 가꾸어진 넓은 농장이 있고요. 북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바다가 가까이 있었는데 그 바다가 지금 멀리 물러났기 때문에 테르모필레는 상당히 넓은 광장입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면 좌측에는 거의 2,000m 가량의 산이 있고요. 그리고 멀리 평원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다가 물러나고 경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높은 산 그리고 한 100여 미터 정도의 어 이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조금 내려가서 이제 평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좌측에 산 100 미터 정도의 평원 그리고 우측에 바다 이렇게 있었던 거죠. 분명히 여기가 아테네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곳에는 과거 레오니다스와 그 300인이 싸웠다고 하는 언덕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지판을 세웠고요. 그 위에 올라가 봤더니 좌측은 높은 산이고 우측인 평원, 이게 바다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념비 같은 건 없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어 인제 단을 하나 만들어서 인제 여기서 싸웠던 과거 그리스인들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 밑에는 레오니다스가 창을 들고 적을 맞아 싸우는 모습이 청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 했던 게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 그리스에서 세운 것입니다. 헤로도토스의 7권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전에 이곳에서 펠로폰네소스에서 온 4,000명의 예 군사가 300만의 적군과 맞아 싸우느라라고
헤로도토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뜻밖에도 이곳에는 아름다운 비키니 아가씨들이 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깜짝 놀랐죠. 과거 옛날의 전쟁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테르모필레에 있는 온천입니다. 왜 테르모필라인가 했더니 원래 옛날부터 열이 있던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를 아무도 개발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누구나 와서 목욕할 수 있도록 한 게 이곳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거대한 온천으로 만든다면 아마 일본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말입니다. 자, 그렇게 300인의 전사, 그 다음에 나머지 동맹군에서 온 전사 5,200명이 테르모필레를 꽤 잘 지켰습니다. 페르시아군이 뭐 100만 명 아니면 역사가들은 한 2-30만 정도 되었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 20-30만 명이 이 100m 정도의 평원을 지키고 있던 그리스 연합군을 돌파하지 못해서 꽤 오랜 시간을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어느 그리스인 한 명이 첩자가 돼서 우회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회로를 통해서 페르시아군은 이 스파르타군이 지키고 있는 뒤쪽 편으로 공격을 해서 이 그리스 연합군을 무찌르게 되죠. 뒤쪽 편으로 페르시아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머지 군대는 다 도망을 가고 최후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스파르타의 300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때 레오니다스는 장렬하게 최후를 맞습니다.